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 기간 중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3호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2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 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환경국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환경국장께서는 다른 데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미경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이영애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일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윤용식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김석규 하수관리과장입니다. 권기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전성욱 용련수질개선사업소장입니다. 박재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 2023년도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42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 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740억 3,200만 원으로 기정액 742억 2,500만 원보다 1억 9,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 예산은 태화강 하상교 도로 빗점오염원 저감사업 8억 8,1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 148억 6,500만 원보다 11억 1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6,600만 원입니다. 425쪽 환경보전과 세입 예산은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보급사업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73억 7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 403억 2천만 원보다 49억 5천만 원이 감액된 35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하수관리과 세입 예산은 양산시 웅상지역 하수처리 손실보전 부담금을 기정액 17억 원보다 2억 3천만 원 감액한 1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세입 예산은 성암소각장 증기 판매 수입 36억 8,7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 173억 4천만 원보다 38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1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1,301억 2,200만 원보다 40억 4,300만 원 감액된 총 1,260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부터 부서별로 세출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2쪽 환경정책과 세출 예산은 350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343억 2,400만 원보다 6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태화강 하상교 도로 빗점오염원 저감 사업은 8억 8,100만 원 증액하고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효문공단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비용 1억 9천만 원 및 완충 조류시설 운영 민간 위탁비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6조 환경보전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567억 400만 원보다 52억 3,800만 원이 감액된 514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보급 사업은 5억 4천만 원 감액하고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은 5억 1,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LPG차 전환 지원 사업 3억 3,300만 원 및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69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2021년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0개 사업 2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0조 하수관리과 세출 예산입니다. 대대 일반 산업단지 조성 전출금으로 기정액 19억 원보다 2억 3천만 원 감액된 1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조 자원순환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371억 9,400만 원보다 7억 3,100만 원이 증액된 379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자원회수시설 사용료 등 8억 5,400만 원을 증액하고 매립장 하수도 사용료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97조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15조 명시 2월 사업 조서입니다. 일반회계 7개 사업 63억 7,700만 원을 각각 2월하고자 합니다. 명시 2월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997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영업수익 1,556억 8,600만 원, 영업외 수익 37억 3,700만 원, 비유동 부채 수입 50억 원, 자본 잉여금 수입 328억 2,500만 원, 유보자금 24억 2,600만 원, 기타 자본적 수입 9,4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영업비용 1,073억 9천만 원, 영업외 비용 1억 2천만 원, 유형자산 취득 175억 1,600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 683억 6,5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48억 1,300만 원, 예비비 15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수입과 지출입니다. 23쪽 사업수익은 코로나19 완화로 가정용 사용량은 감소하는 반면 일반용, 산업용 사용량은 증가하여 사용료 수익 64억 6,900만 원 증액하였고 울주군 이천지역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는 양산시와 이천지역 주민들 간 사용료 부과 시점 재협의 중으로 징수 불가하여 위탁징수 수수료를 감액하였습니다. 33쪽부터 35쪽까지 하수관리과 사업예산 지출은 기증 예산액 1,465억 2,600만 원보다 61억 6,400만 원 감액한 1,403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도 관로 순찰, 기간제 근로자 임금비 등 집행 잔액은 감액하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4억 2천만 원 증액,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하수도 사용료 지원금 반납금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용년 수질개선 사업소 사업 예산 지출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 등 사업 집행 잔액 4억 9,400만 원 감액한 149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온산 수질 개선 사업소는 집행잔액 2억 9,200만 원 감액한 96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수입과 지출입니다. 51쪽입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기정예산액 508억 8,300만 원보다 105억 3,700만 원 감액한 403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하여 지역개발기금 50억 원을 융자하고 국고보조금은 환경부 내역 조정에 따라 13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본예산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하수관리과 자본예산 지출은 기정예산액 875억 6,600만 원보다 30억 2,600만 원 증액한 905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울주군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환경부 국비 조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내년 6월 준공 예정인 방어진 하수처리 시설 청소 사업에 5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 방어진 및 2008년 언양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에 시설 임대료 국비 반환금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용년 수질 개선 사업소 자본예산 지출은 집행잔액 1억 5천만 원 감액하여 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에서 79쪽까지 자금운용계획 계속비 사업 조서, 급여비 명세서 등 예산서 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입니다. 당초 예산안 683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2023년도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41억 8,700만 원으로 기정액 728억 원보다 13억 8,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 예산은 총 96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3억 6,400만 원보다 37억 4,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생태계 보존 부담금 1억 원 증액하고 환경개선 부담금은 1억 3천만 원 감액하였으며 온산국가산단 완충조류시설 설치 사업을 포함한 계속비 사업은 국고보조금 37억 7,1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환경보존가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04억 1,200만 원보다 3억 4천만 원 감액된 400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전기 자동차 충전기 사용료 수입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징수교부금 수입 7억 2,2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 3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5쪽 하수관리과 세입 예산은 양산시 웅산지역 하수처리 손실보전 부담금을 기정액보다 2억 원 증액한 19억 원을 편성하였고 685쪽 자원순환가 세입 예산은 총 225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3억 2,400만 원보다 52억 6,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반입 수수료 2억 8,500만 원은 감액 편성하고 성함 소각장, 전기 판매 및 고철 판매금
25억 6,3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암 소각장 1, 2호기 재건립 사업은 국고보조금 27억 5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1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3년도 환경국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154억 5,200만 원보다 305억 3,300만 원 증액된 1,459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92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74억 700만 원보다 6억 900만 원이 증액된 280억 1,600만 원입니다. 먼저 692쪽부터 694쪽입니다. 환경활동 지원, 환경보건, 국제환경협력 강화를 위해 울산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3억 7,200만 원, 울산환경교육센터 운영에 3억 원, 울산광역시 환경계획 수립에 1억 3천만 원, 환경콘서트 지원 1억 5천만 원, 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원에 1억 5천만 원 등 2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쪽 수질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건강한 물 환경권 확보와 물순환 회복을 위해 남해동 LID 비점 오염 저감 사업에 8억 원,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효mon공단 저탄소 그린 산업단지 조성에 8억 5,600만 원, 미포 국가산업단지와 온산 국가산단에 완충 저류시설 설치에 64억 8천만 원과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에 11억 5천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에 1억 5,500만 원 등 11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쪽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환경기술연구개발과 생태 산업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지역 에코 혁신 사업에 6천만 원 등 3개 사업 3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 기후도시 조성입니다. 시민과 함께 탄소 중립 및 녹색 성장 추진을 위하여 탄소 중립 생활실천운동 및 온실가스 컨설팅 지원에 1억 3천만 원, 시설물 탄소 포인트제 참가자 인센티브 지급에 7억 8,100만 원, 국군 탄소 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원에 2억 1천만 원, 탄소 중립 생활실천 선도 사업 1억 5천만 원 등 3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쪽 자연 생태계 보호입니다. 생물이 다양한 건강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생물 다양성 센터 운영에 1억 5천만 원,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에 8억 5,700만 원, 울산 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에 9억 6,400만 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에 1억 6,500만 원 등 26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쪽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안전한 하천 관리를 위하여 하천 기본 계획 수립에 10억 원, 지방 하천 유지 관리에 11억 원, 회야강 지방 하천 정비 사업에 20억 원, 지방 하천 정비 사업 21억 4,100만 원과 하천 편입 토지 보상에 5억 원, 동천 하상 정비 사업에 5억 원 등 7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 환경보전과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35억 1,900만 원보다 64억 3,900만 원 증액된 599억 5,800만 원입니다. 709쪽부터 711쪽입니다.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보급 사업에 18억 3,800만 원,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은 269억 3,200만 원,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은 6억 7,700만 원, 전기 굴착기 보급 사업에 1억 6천만 원 등 30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쪽부터 714쪽입니다.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지원에 4억 5천만 원, LPG차 전환 지원 사업에 4억 9천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236억 4천만 원,
도로 재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3억 5천만 원, 동남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원 사업에 2억 3천만 원 등 25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4쪽부터 716쪽입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15억 8천만 원, 소규모 사업장 광역 단위 대기 개선 지원 사업에 2억 8천만 원, 굴뚝 자동 측정기 운영 관리비 지원에 2억 9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14억 1,900만 원 등 3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쪽부터 718쪽입니다. 수질 보존을 위해 수질 자동 측정기기 설치 지원 6,200만 원 등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쪽 하수관리가 세출 예산입니다. KCC 울산 본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와 같이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대 일반산업단지 조성 전출금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쪽 자원순환가 세출 예산입니다. 자원순환가 세출 예산은 559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6억 2,600만 원보다 232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국가공단 가로변 정비 사업 2억 4,200만 원, 모범 환경 공무직 해외 견학비 2천만 원 등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 재활용 추진을 위해 영농 폐기물 재활용 수거 및 처리 지원비 7,700만 원, 재활용 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2억 원, 재활용품 품질 개선 선별장 사업에 6,500만 원 등 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을 위해 성암 소각장 관리 운영 5억 600만 원, 자원회수시설 민간 투자사업 관리에 285억 3,700만 원 등 29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인 성암 소각장 1, 2호기 재건립을 위해 252억 7,100만 원을 편성하고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를 위해 성암, 온산, 삼산 매립장 관리비 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5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세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2,096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영업수익 1,535억 9,200만 원, 영업외수익 39억 3,700만 원, 비유동부채 수입 150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 346억 3,700만 원, 유보자금 24억 6천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지속가능한 하수도 경영 984억 300만 원, 재무활동 49억 1,900만 원, 행정운영활동에 125억 8,800만 원, 영업외 활동에 1억 8천만 원, 지속가능한 하수도 기반 시설 구축에 739억 4,700만 원, 재무활동에 177억 4,900만 원, 예비비는 18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수입과 지출입니다. 23쪽입니다. 사업 수입은 1,575억 3천만 원으로 전년도 1,529억 6,100만 원보다 45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사용료 수익 1,535억 9,200만 원, 예금 이자 수익 1억 7,300만 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 8억 5,400만 원, 기타 영업외 수익은 29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에서 45쪽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사업예산 지출은 전년도 대비 19억 500만 원 증액한 908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하수도 경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하수 관로 관리에 79억 1,800만 원, 수질 개선 사업소 운영에 640억 1,200만 원, 울산 슬러지 자원화 시설 운영에 63억 2,200만 원, 시설 운영 통합 업무 관리에 2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66쪽입니다. 용년 수질 개선 사업소의 사업 예산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200만 원 감액된 154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용년 수질 개선 사업소 운영에 54억 500만 원, 시설 수선 교체에 54억 3,200만 원, 인력 운영비 37억 1천만 원, 일반 행정 운영 관리에 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에서 80쪽까지 온산 수질 개선 사업소입니다. 사업 예산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7,300만 원 증액한 101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온산 수질 개선 사업소 운영에 68억 2천만 원, 시설 수선 교체에 36억 7,900만 원, 인력 운영비는 26억 7,900만 원, 일반 행정 운영 관리에 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 예산 수입과 지출입니다. 87쪽입니다. 자본 예산의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하여 7억 5,100만 원 증액한 520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융자 150억 원, 국고보조금 128억 7,200만 원, 원인자 부담금 수입 217억 6,500만 원, 순수회계 잉여금 14억 6천만 원, 영업미수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본 예산의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1쪽에서 110쪽 하수관리과입니다. 자본 예산 지출 예산은 전년도 881억 3,600만 원보다 24억 8,300만 원 증액된 906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울산광역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하수도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하여 하수처리 시설 신설 및 증설 452억 9,100만 원, 하수관로 신설에 23억 5,4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에 190억 9,600만 원, 수질 개선 사업소 건물 관리 13억, 시설 개량에 2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리 대행 수질 개선 사업소의 자산 및 물품 취득에 4,600만 원, 민자사업 임대료 상환에 165억 원, 보조금 반환금 1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용년 수질 개선 사업소의 자본 예산 지출은 중계 3펌퍼장, 수중 펌퍼 등 8건의 노후 시설 교체를 위하여 1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온산 수질 개선 사업소의 자본 예산 지출은 1차 침전기, 슬러지 수집기 등 3건의 노후 시설 교체를 위하여 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부터 132쪽까지 자금운용계획, 계속비 사업 조서, 급여비 명세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 85조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본 기금은 2012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울산광역시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기본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와 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348억 7,600만 원에서 29억 6,500만 원이 감액된 319억 1,100만 원입니다. 87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수입 계획으로 수입 합계는 222억 1,500만 원으로 이자 수입 1억 8천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77억 8,3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금액 138억 7,600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지출 계획입니다. 성암 소각장 1, 2호기 재건립 사업에 113억 400만 원을 편성하고 여유자금 109억 1,100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9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3년도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 그리고 기금 운용 계획안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 바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박재만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에게 2022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5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8,800만 원이 감액된 2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600만 원이 감액된 5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음식물 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따른 협잡물 소각 처리비 2,600만 원, 현금 변동에 따른 인건비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00만 원이 정액된 2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1천만 원이 정액된 5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공환경시설 악취기술진단 6,400만 원,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의 위탁 운영비 5,300만 원,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산발효조 보수공사 1억 9천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고 현금 변동 대비 인건비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당초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재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환경국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 세출 예산 등은
검토 보고서 37에서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예산 중 환경정책과 소관, 태화강 하상교 도로 비점 오염원 저감 사업 8억 8,100만 원 정액 편성, 환경보전과 소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69억 원 감액 편성, 자원순환과 소관, 자원해수시설 사용료 8억 5,300만 원 정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 일반에게 2023년도 예산안의 세입 세출 예산 등은 검토 보고서 48에서 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예산 중 환경정책과 소관, 울산 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 9억 6,400만 원, 동천 화상정비사업 5억 원 신규 편성, 환경보전과 소관,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 개선 지원 사업 2억 8천만 원 신규 편성,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7억 8,300만 원 정액 편성, 자원순환과 소관,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사업 21억 400만 원 신규 편성, 시설비 200억 1,600만 원 정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온산수질 개선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세입 세출 예산, 주요 증감 사업 등은 검토 보고서 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온산수질 개선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예산안의 세입 세출 예산, 주요 증감 사업 등은 검토 보고서 63에서 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 중 공공환경시설 악취 기술 진단 6,400만 원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에게 2022년도 제3회 조각 경정 예산안의 세입 세출 예산 등은 검토 보고서 42에서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예산 중 하수관리과 소관, 방어진 하수 처리시설 정설 사업 50억 정액 편성, 용년 수질 개선 사업소 소관, 생물 반응조 노후 간헐 포기장치 교체 1억 5천만 원 감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하수도 사업 특별에게 2023년도 예산안의 세입 세출 예산 등은 검토 보고서 65에서 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예산 중 자본잉여금 수입의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76억 1,100만 원 감액 사유, 세출 예산 중 하수관리과 소관 울산광역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억 원, 청량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부설 2억 원 신규 편성, 용년 수질 개선 사업소 소관 스크린실 미세목 스크린 교체 공사 6억 9천만 원 신규 편성, 온산 수질 개선 사업소 소관 용수 공급 설비 전자동 여과기 교체 3억 원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기금 2023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의 기금 조성, 총괄 현황 수입, 지출 계획 등은 검토 보고서 21에서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 조성 및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환경국장님을 또 비롯해서 우리 각 과외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우리 자원순환 과장님. 네. 예, 우리 자원순환과가 보면은 우리 또 각종 생활 폐기물이라든지 또 산업 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생활 그런 폐기물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더더군다나 또 우리
사업장 폐기물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늘 이래 노심초사 고민도 하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내년도에 사업장 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장 폐기물 처리 시설은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울산의 전체적인 산업 폐기물 매립장 부족은 다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 울산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 매립 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공 매립장 설치는 온산 국가 산업단지 확장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에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공공 매립장 조성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공공 매립장 그 사업 추진이 정말 늘 해마다 거론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내년도에는 각별히 우리 국장님도 중심으로 해서 잘 또 진행될 수 있도록 이를 추진해 주시고 또한 지금 먼저 성암 소학장 1, 2호기 네, 재건립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한번 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암 소학장 1, 2호기 재건립 사업은 기존 성암 소학장 1, 2호기가 노후화됨에 따라서 지금 기존 1, 2호기는 철거를 하고 인접해가 남아있는 유휴 부지 내에 새로이 2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은 총 용량은 460톤이 되고요. 230톤, 230톤 그렇게 추진하는데 사업은 지금 총 예산은 1,700억으로 해가서 2025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사업자가 선정돼서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고 이 실시 설계가 올해 안으로 완료가 되면은 내년 1일 공사가 착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공사 착공에 들어가면은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2025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재원에 대해서는 차질 없습니까? 네, 1,700억에 대한 그 재원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습니까? 네,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비 1,700억에 대해서는 우리 기재부와 환경부와 협의해서 최종 금액을 확정된 금액이고요. 현재까지 예산 집행하는 데 대해서는 큰 차질이 없고 지금 현재 계획대로만 추진된다면은 국비든 우리 시비든 또 폐기물 기금이든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지금 우리 시비하고 재원은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폐기물 기금에서 또 우리 일부 또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폐기물 기금에서는 한 어느 정도 재원이 들어갑니까? 네, 총 공사비 1,700억 중에서 우리가 기금에서 집행되는 금액이 377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국비 40%, 시비 60% 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 폐기물 관리 기금에서 네. 한 370억 이래 투입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고요. 여기 세입 예산의 자원순환과 네. 징수교부금이 한 2억 9천만 원이 정액 편성했는데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 말씀이십니까? 이 추경이가? 어, 685페이지.
세입 예산 685페이지. 85페이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징수교부금이 폐기물 처리 분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돼가지고 여기 지금 저희들이 우리 환경기초시설이나 구군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가지고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저희들 부과해서 환경부로 납부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가 징수교부금이 교부금 비율이 지금 75%에서 90%로 증가됨에 따라서 일부 정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음식물류 그 폐기물 처리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네.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그 처리기 RFID 방식으로 하는 이 종량제 네네. 이거를 그 시범 사업으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중간에 한번 이 예산이 한번 이래 끊겼습니다. 5개 구군의 보조금 사업인데 RFID 이 방식으로 음식물류 종량제로 사용하는 함에 있어 가지고 음식물 양이 많이 줄었다는 그 내용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좀 그런 성과가 좋고 하는 것 같으면은 조금 더 이 확대 사업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예산이 또 이래 또 녹록지 않아서 중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활 음식물류 이거도 감량 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은 이래 확대 실시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RFID 종량기 사업은 2016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고 나서 지금 구군에서 지금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RFID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전체적인 보급률이 지금 50% 조금 넘게 상회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아직 공급하지 못한 공동주택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울산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공동주택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일부 시비 보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 과정에서 전체 예산 편성인 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반영을 못했지만은 이번 추경이나 아니면은 내년 당초 예산이라든지 구내년 당초 예산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구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취하고자 하는 이유가 RFID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현재까지 적용해 본 결과 실제로 공동주택 내에서 세대별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한 40% 이상 감량되는 걸로 효과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재정 여건만 된다면 충분히 지원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시간 관계로 이따가 또 추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수일은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정책과장님. 내년 당초 예산 자료 696페이지 보시면은 예. 하단부에 울산 미포국가산단 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해가지고 26억대가 있고 그 밑에 보면은 감리비에서 3억이 되어 있는데 요거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감리비 하고 있는 현재 공사를 할 때 저희 감리비 쪽인데 지금 현재 여기 지금 현재 그 설계 중이고 현재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현재 설계 완료되면 공사에 따른 그 감리비를 갖다가 그 지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 전체적인 26억 8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덧붙여 주시죠. 그 26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총 그 우리 공사 금액이면 485억 정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게 사업 기간이 이제 계속비 사업을 해가지고 2020년부터 26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남구 여천동에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비 사업이 돼가지고 현재 그 방금 얘기한 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면 그 시설에 관한 뭐 전체대 시설이라든지 이성 설비라든지 완충 저도 시설 내를 갖다 할 계획입니다. 이 분구를 제3분구를 하는데 이게 분구가 몇 개 있는 겁니까? 예, 분구가 지금 현재 그 11개 분구에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들 이제 울산에 보면 온산 국가산다, 미포산다, 저 현대 그 자동차 중공업 쪽 해가지고 총 11개 분구 해가지고 물 그 흐른 방향에 따라서 분구 현재 나눠놨습니다. 11개 분구다 해가지고. 그럼 다른 분구 사업은 끝이 났어요? 3분구만 하는 아닙니다. 겁니까? 지금 초창기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그 석유 화학단지 거기에 이제 한 개 이제 끝났고 나머지는 이제 온산 국가 그 4분구라든지 3분구라든지 방금 얘기한 미포 요게 이제 설계라든지 이제 공사하기 위해서 땅 매입이라든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 다음 장 697페이지 보면은 그 제4분구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지역별로 이제 나누어놨기 때문에 지역별로 해가지고 이 면적이 워낙 이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누어가지고 그 완충 저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누어놨습니다. 분구라는 명칭은 11개 중에서 예, 3분구, 4분구가 맞습니다. 예, 있다고 예.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여기에 하수 과장님이 해당이 되지 싶은데 BLT 사업 해가지고 방어진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 사업에 해가지고 29억 정도 30억 가까이 되고 방어진 하수관로 정비해가지고 83억 정도 되는데 그거 설명 좀 BTL 해놨는 거 BTL하고 BLT가 또 따로 있네요. BTO도 있고요. 그 설명 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수가 이 페이지는 저도 못 봤습니다. 이거 지금 검토 보고서 보니까 나와 있는데 예, 검토 보고서 71페이지입니다. 곧 없는데 방어진 BTL 안 가져왔나? 검토 보고서 없나? 그래 내라 일단 내라고 넘기고 일단 내라고 몇 페이지가 페이지만 그래 내라 페이지 말고 내라 이거 이게 뭐인데 사용이 아니고 됐다 운영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BTO 사업은 그 하수 처리장을 그 민간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농소 해당. 예, 농소 꾸라강동에 대해서는 BTO 사업입니다. 그걸 BTO 사업이고 BTL 사업은 하수관로 사업을 민간 자본 투자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방어진 동구 일대 전부 하수관로를 그 BTL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은양에 그 은양 3남, 3동, 2동, 2서 전부 다 BTL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연간 우리가 총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 한 20년간 N분별로 나눠서 연간 한 10갈로 BTL 한 15억 정도 그다음 BTO 사업은 한 30억 정도 그 사용료를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그 내용은 그러니까 상환하는 금액인 거고 그 밑에 내용을 정비 사업은 정비하는 데 들어가는 내용이다. 그 예, 그렇습니다. 정비는 우리가 정비를 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럼 BLT 사업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BMT요? 예.
BNT는 없는데. BTL을 이거 그럼 인쇄를 잘못했는 거네요. 예, BTL과 BTO 예, 그러니까요. 그 두 예,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이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제가 한 가지 지난 행감 때 하수 처리장 방류수 관련해 가지고 언론 보도 사항에 대하여 우리 정철학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답변 시에 일부 발언 내용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한 사과드리고 앞으로 좀 더 신중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하여 수질과 온도 저하를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하는 얘기가 다 옳을 수도 없지만 또 근거 없이 하지는 않을 거니까 적극적인 대응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환경보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회 추가 경정 예산서에서 보면 69억 원을 감액을 했어요. 예, 감액했는 사유와 또 이번에 보면 예산안에 25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네, 증액 편성에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총 사업비가 157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국비가 90억, 시비가 67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 국비 중에 이번에 3회 추경에 69억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됐는데 사유는 시비 매칭이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환경부하고 사업비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9억 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하게 됐고요. 140억 정도 되는 149억 정도 되는 국비를 시비 매칭을 하려면 한 100억 이상 되는 돈이 시비가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감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안 올해 운행경유차 신규 편성,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236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 국비가 156억 정도 되고 시비가 80억 정도 됩니다. 사업 규모는 7,000대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올해보다도 26억 원 정도 더 이제 예산이 더 편성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올해보다도 시비 확보를 한 20억 정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올해 집행률이 조금 떨어졌잖아요.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내년에는 집행률을 좀 올려주십시오. 예, 예산 이건 이 사업은 이제 주민들한테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네.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하면은 많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환경하고도 관계되니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6쪽이고요. 온산 국가산단 완충 저류 시설 설치 사업비 7억 1,4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던데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676페이지요. 696. 697페이지. 예.
온산 국가산단 완충 저류 시설 설치 사업. 예. 이번에 이거 그 국비자 매칭 된 부분에서 반영된 그런 부분입니다. 국비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7대3을 해가지고 완충 저수시설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매칭이 어떤 데 국비가 매칭이 잘 되고 있는데 어떤 데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국비 부분에 대해서 내려와가지고 반영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704페이지고요. 울산 복합 생태 관광센터 건립비. 예. 9억 6,400만 원. 예. 요거도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울산 강북복합센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범사업 선바위 공원 이런 이제 설치할 계획인데 사업비가 총 180억입니다. 180억이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저희들이 이제 계속 로비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몇 번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올라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가져오게 됐습니다. 되었는데 이 원래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에서 기재부하고 이제 그동안 해가지고 예산이 이제 확보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현재 내년도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확보된 상태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서이고요. 61페이지에 보면 온산 처리구역 하수관로 처리시설 개송공사 2억 원 증액 사유하고요. 또 방어진 하수처리시설 증액 사업비 또 50억 원 증액했던데 그 두 가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량 하수 처리시설 하수관로 부설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량 하수 처리장을 정설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수 처리장이 만들어지면은 하수를 차집하는 갈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년 일대에서 우리 청량 하수 신설되는 청량 하수 처리장까지 부설하는 갈로 6.4km 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어진 하수 처리장 정설 사업 추진 주경 예산에 50억 편성에 하게 된 사유는 방어진 하수 처리장이 내년 6월 되면 준공이 됩니다. 그럼 내년 3월부터 시운전 종합 시운전이 지금 들어가져야 되는데 지금 공사 현재 공정이 한 80% 정도 되는데 마무리를 위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추경이고요. 442페이지에 보면 자원 해수시설 사용료 해가지고 5억 8,300만 원이 추가 편성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던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이제 성암 소각장 1, 2호기하고 매립장을 지금 BTO 사업으로 해서 울산 그린에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관리비를 책정함에 있어가 협약에 따라서 관리비를 책정함에 있어가지고 물가지수를 반영해서 단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탁 관리비 단가를 결정하는 부분인데 물가지수 결정 기간이 매년 2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매년 2월달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이제 편성을 하고 나서 2월달에 물가지수가 변동이 되면은 다시 조정해가지고 나머지 부족 금액이 있으면은 추가로 편성하고 또 돈이 남으면은 감액시키기 때문에 지금 3차 추경에서 5억을 지금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온산 수질 개선 사업소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페이지에 보니까 본 처리장 전기요금이 2억 3천만 원 증액이 돼 있던데 전기요금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요. 이거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 예산 말씀이죠. 네, 당초 예산. 네.
2억 3천만 원. 예. 전기요금. 죄송 예산서 몇 페이지? 전기요금 2억 이러면은 딱 모르시는가 보네, 그죠? 저는 많다고 생각되는데 70페이지. 예, 전년도 예산 19억 9,300이고 지금 올해는 21억 4,500인데 예, 2억 3천만 원 증액 편성 사유. 예, 그렇습니다. 그 1억 5,200이 정액이 됐는데 예. 이거는 전기 요금의 그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한 예산 편성입니다. 인상 편성이 이렇게 많아요? 인상 편성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소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그 하수 관리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6페이지에 보면 106페이지에 강남중 앞에 이제 오수 관로 정비 이제 관련 사업이 있는데요. 예. 이게 보면 그 역류되는 지점이 이제 역류 민원지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역류 민원으로 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나요? 예, 106페이지 9군에 내려가는 사업을 말씀. 강남중 예산서 106페이지. 삼산동 예, 그 일대를 그 말씀하시죠? 아 잠시만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은 구군에서 실제 이를 그 하수관로 유지 관리를 하면서 예. 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수시로 민원을 받아서 모아놨다가 그 예산 부족한 게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 그 편성을 해서 내려주는데 주로 오접합이 좀 있는 것을 남구나 중구 뭐 일대 우리 시는 그 관로가 다 깔리지가 있는데 예. 주로 오래된 관도 많고 또 오접밥을 찾아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가 이제 민원 발생 지역이라는 거는 이제 악취도 많이 발생이 됐겠네, 그죠? 뭐 이건 주로 뭐 오서 가는 악취보다는 예. 우수와 오서가 좀 잘못 연결돼가 옛날부터 있는 걸 찾아내 가지고 예. 그런 것들이 주로 대부분들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역류 지점이라고 민원지라 돼 있어서 역류를 하면 이렇게 위로 올라오지 않나요? 그럼 간혹 가다가 예. 구배가 좀 하수관로가 저 지역이 여건이 좀 바뀌고 예. 이래 하다 보면은 그 관로 작대가 좀 높이가 안 맞아 가지고 조금 일부 있는 그런 것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식당이나 이런 곳에 예. 조금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취급하는 데는 이제 많이 이제 관로가 막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곳은 혹시 뭐 관을 조금 더 넓힌다든지 어떤 조금 대책이 없나요? 예, 그것은 뭐 개울 지역에 예. 식당에 뭐 특히 그 돼지고기집에 주로 기름 성분이 나와서 맡기면은 간 안에 축구공처럼 이렇게 딱 볼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간을 확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그 준설 차량을 가져가서 그걸 파괴를 시켜서 준설을 시킵니다. 아, 준설. 예, 준설 차량이 있어서 제트 크리닝 살수를 해서 고압으로 살수를 해서 그것을 파괴를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로 교체를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예, 것은 교체를 아니다. 한다고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또 식당에 홍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환경 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추경 관련해서 삼산 배수장의 탈취 시설 이게 지금 예. 반납을 하네요. 예. 이게 내용을 보니까 이제 사업 밀실시이고 이제 뭐 특별히 민원이 발생 안 한다고 해서 이제 철거를 하는 게 되는데 이게 진짜 악취가 안 납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계속 예. 그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용연으로 들어가는 악취시설 2개가 있고 지금 현재 그 사용 안 하는 게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악취시설이 있는데 예. 저 원래 그 여기 악취 배출 기준이 15 정도 이상이 되면 이제
냄새가 많이 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3 정도 기준 3 정도밖에 안 나오고 또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서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할 필요성이 있나 또 만일 그 발생이 될 경우에도 거기에 또 용량을 들어가는 또 악취실 2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도 충분히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자면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지금은 사실은 예전보다는 아주 관리가 잘 돼 있어서 예, 예.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건 사실인데 예, 예. 비가 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악취가 사실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한 번 더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이제 물어보셨는데 완충 저류 시설 관련해서 이제 2차 오염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은 이제 혹시 이게 평소에 그냥 드라이한 상태로 다 비워놓는 겁니까? 완공이 됐을 때? 일단 받아 놓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그거 비가 왔을 경우에 만약 사고라든지 그 공단 내에 그 지역에 났을 경우에 그물로 받아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저장을 해가지고 이 그 평소에 물어보는 겁니다. 우수까지도 조금 받아내는지. 예, 우수도 받아냅니다. 아, 예, 예. 우수까지 다 평소에 받아냅니다. 방들에. 예, 예. 그러니까 예. 위에 상류부는 이제 배출하고 밑에 예, 찌꺼기 예. 부분에 대해서 예. 그 폐수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보전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그 전옥수 보일러 이게 지금 기존에 국비를 조금 반납을 했네요. 12 매칭이 안 돼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 5억 4천 반납을 하고 또 당초에도 또 예산을 또 5억 정도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매칭을 해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 지금 겨울철에 사실은 이 보일러라는 게 이제 평소 때는 여름이나 이럴 때는 조금 덜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충분히 생각을 해서 이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할 수 있는데 이 겨울철에는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어떤 교환 시기가 되면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원이 없으면 일반 보일러를 하든지 아니면 전옥수를 하려면 이렇게 지원을 못 받고 바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겨울에 조금 급하거나 조금 뭐 이런 데는 조금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네요. 그 작년까지만 해도 그 일반인한테 이게 전옥수 보일러 교체를 하게 되면은 그 한 대 교체하는데 20만 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올해부터 이제 10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그 신청자가 조금 뭐 적은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 아마 이 부분도 사실은 뭐 지역별로 아마 이렇게 나누어서 줄 건데 이제 뭐 남구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는 많은데 이 배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못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요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미리 감안을 하셨으면 좀 이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떤 시민들이 충분히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매월 이제 구군의 실적을 받고 이제 향후 계획도 맞습니다. 받아서 예.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올해도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렇죠. 구군 간의 사업 물량 조정을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민원을 좀 받아봐서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추진할 때는 연말 됐을 때 뭐 추경이라도 좀 확보해서 겨울철에는 만약에 필요하면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지원 712페이지네요. 좀 미세먼지 관련해서 불법 소각이라든지 불법 도소액, 뭐 비산먼지 부적정 관리 등 신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예방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712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지원 이거는 이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그 올해도 19명을 이제 그 선발을 해서
8개월간 이게 운영을 했는데 실제로 구군에도 이제 몇 명씩 이제 배치를 하고 시에도 이제 몇 명이 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충분히 그런 이제 예방 차원에서 운용이 잘 된 걸로 지금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19명 정도 인원을 채용을 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혹시 뭐 직접적으로 적발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계도 차원에서 이게 운영하는 이제 공무원 거군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 사업장에 들어가서 뭐 이게 뭐 위법 사항을 확인한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무원이 또 현장에 나갈 때도 같이 이제 동행을 해서 또 같이 뭐 이렇게 그렇게는 하는데 주로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갔다가 위법 사항이 발견이 됐을 때는 이제 직접 적발은 못하지만 우리 간에 이제 네. 시에 얘기를 해서 또 적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시나 구군에 이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예방 차원에서 나가게 되면은 어떤 시설 뭐 이게 갖춰야 될 시설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보거나 계도하거나 이런 과정은 하는데 사실상 뭐 이게 불법 도색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문을 닫고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점검을 나오면은 이제 문이 제대로 달려 있는지 작동을 하는지 이런 부분은 볼 수 있으나 이 불법을 뭐 이렇게 이제 실제로 작업을 할 때 불법 도색을 할 때는 문을 열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조금 빈번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적발이 조금 미비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실 민원도 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와서 시설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그것만 보고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이 불법을 할 때 어떤 적발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이제 실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뭐 조건은 다 갖추고 저거 있죠. 예. 예, 뭐 그런 것까지 다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 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무원이 다 같이 동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즉각 대처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실제 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다는 거는 예방 차원이고 발생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적발 건수가 없다 하면은 조금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적발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아까 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확인이 되면은 공무원한테 알려서 같이 확인도 재차 확인하도록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래서 예. 확인해서 적발 사례가 있는지 제가 여쭤봤거든요. 이분들이 확인해서 이제 시에 알려서 적발한 사례가 있는지.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예. 그럼 위원장님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이번에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신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관들이 물론 전체 대한민국의 정부의 이렇게 공모에서 유니스트가 그런 지원도 알겠는데 신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게 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가 같이 이끌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을 하면서 이제 같이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1200%가 굉장히 많아요. 청소년, 네. 사진전, 등등 해서 거의 다 1200%거든요. 지금 신규 사업들이. 이거 저희 소관에 있어서 예, 환경정책과 네. 청소년 기후 포럼 이것도 아니, 결국은 탄소 위원장님, 이 신규 사업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존에 이제까지 해왔던 사업이고 예산 부분이 이제 시비가 이제 되는 부분이 있고 네네. 국비하고 이제 시비하고 5대5 매칭되는 비율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신규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탄소 실천 사업을 해가지고 네네. 원래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실천 사업 해가지고 지도도 하고 했는데
다음에 이제 단체 해가지고 1억 5천짜리 12 부분이 50%된 거. 예, 예. 네네. 공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부분이 이제 원래 신규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저분이 예를 들면 탄소 그 우리 중립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여러 단체들이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뭐 굉장히 중요한 원년이잖아요. 원래가 저희들 조례도 만들었고. 그래서 사업들이 시행을 하실 때 그런 관리 부분에서 좀 신경 써주십사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그 세입 부분 제가 좀 궁금해서 성암 소각장 전기 판매해서 작년에 보니까 110억을 자원순환 과장님 110억이 올랐더라고요. 그죠? 네. 결산 지금 3회 추경에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110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네네. 올해 2023년 예산은 보니까 9억 9천 10억 정도만 잡았어요. 아니 올해 당초에 100억. 아닙니다. 네, 100억 조금 넘을 겁니다. 아마. 응? 당초 예산에요. 사업장 생산 수입 부분 환경국에 네네. 예, 페이지 686 686. 응. 99억. 네, 99억이죠. 지금 예, 왜 수입을 이렇게 작게 잡아요? 네, 올해 중에서 112억 잡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당초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70억 조금 넘게 예, 당초 맞아요. 예산 편성을 하고 그래서 불어났죠. 3회 추경에 112억을 지금 증액을 시킨 부분이거든요. 네. 여기 지금 우리 성암 소각장 운영하면서 이제 폐열이 발생하면 그걸 스팀을 생산해서 그렇죠. 이제 인근 공장이나 회사에 팔아가 수익을 예, 잡는 그건 부분인데 알겠는데 수입을 이렇게 작게 잡은 뭐 사유가 네.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년도 결산을 보고 네네네. 또 그렇다면 또 수입을 잡을 때 그렇게 10억까지 차이 나면서까지 수입을 잡는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입 단가를 결정하는 부분이 예. 올해 같은 경우에 증액된 부분은 지난 7월 달에 우리 일부 스팀, 고압 스팀을 한 주에 추가 공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이 늘어나서 110억까지 세입이 한 주가 늘어난 필요해서 더 줬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아. 갈로 매스 공사를 해가 추가로 공급했기 때문에 수익이 늘어난 거고 요 추세로 가면 한 110억 정도 수익은 예상은 될 수 있는데 되지만 혹시나 되는데 지금 단가가 조금 높은 이유는 러시아 사태 때문에 LNG 단가가 많이 상승이 돼 있습니다. 상승이 됐습니다. 상승이 되기 때문에 LNG 단가에 따라 가지고 판매 수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거 단가 약간 내려갈 걸 감안해서 그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용년 수질 개선 사업소 제가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자본 예산을 보다가 아까 설명하는 순간에 제가 보면서 이제 느꼈는데 113.0 전년도 예산이 7억 7천이에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예산이 18억으로 이렇게 130~40% 증액하는 이유가 뭐죠? 용년 이만큼 이렇게 예산이 뻥튀기처럼 팍 올라갈 수도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저희들이 그 매년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기술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5년마다 2018년하고 그게 많더라고요, 그죠? 2023년. 20년도에 네네.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그 연차별로 이렇게 뭐 교체를 한다든지 보수를 해야 될 물량들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럼 항상 이제 5년마다 검사를 할 때 검사하기 직전에 지금 이걸 다 교체하고 이러나요? 아닙니다. 그럼 이게 그러니까 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 5년 내에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예. 교체 시기를 특정해 놓으면은 거기에 맞춰 갖고 여러 가지 뭐 모타라든지 수문이라든지 네. 하는 것들이 이제 새로 연도별로 이렇게- 구입한다거나 수선한다거나.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7억 7천 전년도 2022년도 예산이 이랬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와 저희들 130%.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100억 이상 10억 이상이 오르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면서 네. 이 고가의 제품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저가의 제품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는데 금년도에 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다 몰려 좀, 있네요. 예, 고가의 제품들이 그러면 한 이제 5년 뒤에는 그게- 다시 또 몰리나요? 예산 그거는 편성이. 이제 저희들이 그 진단하고 운영하면서 그런 이제 노후화 정도라든지 그 상태를 보면서 뭐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뭐 예산이 이렇게 고무줄처럼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전에 제가 못 봤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제가 너무 좀 저거 해서 잠깐 질의를 드렸고요. 예. 하수 우리 관리 과장님
설명서 477조 보니까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비 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사업 설명서 몇 페이지? 우리 건 없는데. 온실가스. 하수 슬러지 소각장부터 해서 그 폐수 처리장까지 보니까 그 배출권 부족량 구매비 뭐 하수 슬러지 소각장은 마이너스 구라 수질 개수는 굉장히 뭐 어쨌든 간에 그 지금 배출권이 오히려 좀 잉여가 됐다는 그런 설명이다, 그죠?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잘 배출권 구매비를 절약한 이런 데는 뭐 다른 뭐 어떤 그런 시책이 있는지, 어떻게 이쪽은 이렇게 많이 줄이고 심지어는 지금 뭐고 1,720만 원까지 줄인 데가 있는 반면에 뭐 3,900 물론 뭐 양이라든가 있는데 양도 있어요. 앞에 보면 예. 할당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줄인 데가 있고 예. 또 굉장히 배출권을 많이 지금 구입한 데가 있는데 예.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저희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전력량에 있어서 LED 등도 LED 등으로 바꾸고 예. 그다음에 또 우리 태양광 그건 알죠. 예, 아니, 그건 저희들 다 발전. 알고 있는데 예. 각 사업소마다 예. 뭐 굉장히 잉여를 많이 해준 데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많은 어떤 돈을 배출권 구매비를 쓰는 데가 있잖아. 기간마다 다르잖아. 예. 그것은 이제 우리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네. 그게 한꺼번에 이제 사업을 다 안 내려주고 저희들 같은 경우 하수 처리장이 10개 정도 되고 폐수 처리장 많다 보니 1년에 한 몇 군데 이제 연차별로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우선순위에 따라 그러면 이제 시설을 잘 보강한 데는 그만 예. 줄여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럼 연차별- 줄여지려면 시설 보강을 좀 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연도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방금처럼 예. 여기 6,100 방어진 수질 개선 사업소 예. 이런 데는 예. 주변 환경이 뭐 동력을 주는 그런 환경이 태양광이 없다라든지 LED 등이 안 돼 있다라든지 앞으로 시설 관리를 해서 예, 그만큼 저기 뭐 탄소 배출 줄여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말이에요? 예,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 이어서 성암 소각장이 오히려 방금 말했던 하수관리과는 배출권 구입비가 그냥 그대로예요. 조금 마이너스를 시켰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성암 소각장의 그 지금 보니까는 거기는 거의 꽃배기 이상 지금 배출권 거래비가 돼 있더라고요. 작년이 2억 7천만 원인데 올해는 4억 9천만 예산이 잡혀 있어요. 네네. 이건 사유가 뭐죠? 이게 지금 저희들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온실가스 배출권을 지금 할당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받고 있는 부분이 네. 우리 이제 성암 소각장뿐만 아니라 하수 처리장도 마찬가지로 매년 할당량을 적게 낮춰 잡아가지고 그 할당량을 맞추라고 지금 강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할당량을 저희들이 맞춰 나가야 됩니다. 맞춰 나가야 되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할당 뭐 기준이 달라지나요? 할당 기준이 다르지만 할당 기준도 약간 내려간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가 매립을 매년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가 매립된 상태에서 메탄가스 발생량을 예측을 해가지고 발생량을 추정을 하는데 쓰레기 묻힌 양만큼 이제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그러면 2024년에는 그 뭐 또 8억이 됩니까? 지금 그거는 지금 일단은 계산해봐야 되지만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거기 폐기물 반입량, 예. 그다음에 매립량,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줄일 수 그럼 있는 가면 갈수록 매립은 자꾸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당량을 맞추고 저희들이 줄이기 위해서는 뭐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설비를 개선해 가지고 네. 동력업 이제 전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축시켜야만이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이것도 지금 줄이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에도 한 번씩 검토해 보면은 좀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아까 방금 말한 하수관리과는 금액이 똑같은데 자원순환과만 이렇게 100% 이상 증액이 되는 걸 보니 그러면 2024년도에는 8억이 되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 국장님 한번 좀 점검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산이 잡힌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2050까지는 그렇죠. 영으로 저희들이. 봐야 되니까 네네, 배출권을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모든 정책에 줄이는데. 그게 지금 기본이잖아요. 예, 그죠?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 과장님, 오늘 마지막인데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합니다. 이 지금 이 사업 이거 부채가 지금 얼마예요? 그러면 지금 전체 저희들이 지금 기금 150억 쓰고 있습니까? 이제 기금 150억 그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예. 지역개발계획은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네. 저희들이 부채라 하면은 네. 그 다른 부채가 아니고 일반적인 부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 민간 투자 사업 BTO 사업과 BTL 사업 그것을 그 민간이 투자를 한 사항을 그걸 20년 상환으로 갚아주는 그런 부채이지 일반적인 부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지금 뭐가 걱정인지 일단 자료에 설명 자료 한번 보십시오. 예, 방어진 하수관로 정비 81조. 예. 거기에 보니까 5,700만 원이 3회 추경에 점검을 시켰어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보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소비자 물가지수 3%를 반영 안 했다. 맞죠? 예. 설명서 81조. 설명서? 설명서를 안 가지고 계세요? 예. 우리 전문위원회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아닙니다. 페이지가 틀립니다. 81조. 미안합니다. 예산서 33. 33. 죄송합니다. 33페이지에 같이 가지고 있다 생각했지. 예. 예. 저기 06년 방어진 하수관로 정비 이것도 맨 BTL 사업이잖아, 그죠? 임대형 민자 사업, 그죠? 예. 이게 보니까 5,700만 정액이 됐어요. 예. 전년 대비 이번 추경에 3회 추경에. 예. 그 사유를 보니까 예. 이 편성할 때 당초 예산할 때 소비자 물가 지수 3%를 반영 못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찾으셨나요? 예. 예. 그 뒤에 보시면 똑같은 페이지 보면 08년 언양 하수관로 정비 여기는 예. 보니까 1,600만 원 감을 시켰어요. 예. 있죠? 예. 근데 요 밑에는 보면 또 왜 그랬냐, 추경에 왜 이렇게 감을 했나 하고 또 원인을 보니 소비자 물가 지수 등을 반영한 최종 지출 예정액 잔여분 반납 이렇게 돼 있어서 예. 똑같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하는데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고 이게 뭘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예. 네. 거기 그 BTL 사업 그 방어진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당초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저희들이 3% 정도를 반영 안 측정을 했다. 했는데 그것이 실제는 한 5.48%로 운영비가 부족이 요구되었고요. 예. 그런데 사실 소비자 물가 지수의 그 폭은 이게 우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해한다고요. 예. 5,700 정액된 거를 이해하겠다고요. 예. 그 뒤에 보니까 예. 똑같은 사업인데 예. 1,700인가 600을 또 감을 시켰더라고. 예. 그것도 왜 그러냐 보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반영이라고 돼 있으니. 예, 그런 물가 지수 반영의 연도가 하수관로를 매설된 연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은양하고 우리 방어진하고 이 차이가 있어 2006년과 2008년 사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2006년과 2008년 사이에 물가 8년과 6년. 예, 그 사이로 네. 보셔야지 예. 일방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고 예.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어서 페이지 예산서 43조 구라 강동 하수 처리 그것도 BTO 사업이고 예. 농수 하수 처리 시설 이것도 BTO 사업이에요. 예. 기존 전년 예산 대비 구라 강동은 7억 3천 그리고 농수 하수는 3억 5,800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소비자 물가 상승분 감안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돈이 감액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장님 지금 금리도 굉장히 상승하고 앞으로 이 BTO 사업이나 BTL 사업이 걱정인데 금리가 너무 많이 최근에 오르고 있잖아, 그죠? 근데 이 두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감이 이렇게 많이 되는지. 43 구라강동. 예. 예. 구라강동 예. 예. 그럼 그거는 좀 아까 그 물가 지수하고 다르게 예. 저희들이 21년 때에는 좀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예. 뭐 매달 12개월치를 나눠서 주는데 부족해가지고 추경 때
이걸 한 달치를 못 줄 거로 예상을 해서 13개월 차를 예, 13개월치를 그다음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우지 하다 보니까 딱 정리가 다 돼버려 갖고 예. 그 한 달치를 감액시키는 그럼 두 개 다 똑같이 지급되는 똑같습니다.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예산서를 봤을 때 바로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저거해서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아까 자원수랑 과장님. 사실 뭐 우리 뭐 시민들이 생활 속에 생활 폐기물이라든지 또 음식물류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또 이래 감량 정책을 또 이래 좋은 정책을 또 이래 또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런 그 폐기물이 또 이래 우리가 관리 측면에서 뭐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사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아직까지 의식 수준이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 폐기물도 분리 정책을 좀 더 그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하면 또 재활용률도 또 높일 수 있고 또 생활 폐기물도 또 감량시킬 수 있고 또 음식물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행정에서 좀 더 이래 또 연구 검토해서 시행을 한다면은 그 폐기물 이 감량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물론 뭐 다양하게 뭐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반 시민들이 좀 이래 그 폐기물에 대해 가지고 생활 폐기물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의식 그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통해서 감량 정책에 도움되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의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뭐 우리 자원 순환 정책이 일단은 생활 폐기물에서는 감량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출되더라도 이걸 다시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는 이런 선순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 가정이나 학교에서나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 폐기물이든 음식물 쓰레기든 감량이 우선돼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분리 배출이 실천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원이 다시 한번 재사용되는 사회 구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일단 홍보하는 부분에서는 뭐 어떤 방법을 하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 보존 우리 윤용식 우리 과장님. 예, 보니까 물론 환경보존과는 뭐 미세먼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참 그런 관리에 참 이래 어느 부서보다도 많은 또 신경이 쓰이고 관리도 또 잘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을 또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페이지 713페이지 8억 2천만 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은 주로 뭐 도로 그 분진 흡입차 아닙니까? 예, 구군의 이제 그 진공 청소차, 예,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 그 올해는 이제 뭐 구군의 물량이 좀 많았는데 그 내년도에는 그 동구 한 대가 이제 신청이 돼서 동구에 이제 한 대만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올해보다도 그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한 8억 2천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 5개 구군에다 차량 한 대씩 다 이상은 다 있네, 그죠? 그 진공 청소차 보급은 그 보급한 지가 꽤 많이 됐습니다. 이제 일반 그 청소차 말고 이제 도로변에 진공 청소하는 차들은 구군마다 지금 확보를 다 하고 있고 또 일부 노후된 차는 또 이제 교체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도로 부분 이런 미세먼지 이 분진 이거 흡입차를 이거를 수시로 이렇게 해줘야 또 나중에 그것도 이게 또 그 뭡니까 그 비점 오염하고 또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비가 오게 되면은 그게 다 나중에 가천은 다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비점 오염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주변에 5개 구군에 이런 것도 안배를 좀 잘해가지고 이런 정책을 좀 잘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동남권 원래 신규 사업인 것 같는데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원 사업비가 2억 3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놨어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는 올해 9월 달에 9월 13일 날 환경부에 이제 공모 신청을 해서 그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전체 사업비는 그 9억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이제 50%인 4억 6,500만 원이 국비고 시가 25%. 그다음에 그 유니스트 자부담이 25%, 시에서는 이제 2억 3천만 원 정도 그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지원 내용이 뭐 인건비입니까? 인건비하고 연구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문희수 과장님, 지금 비점 오염 사업을 지금 이래 보니까 남해동하고 이래 쭉 이래 하고 있더라고요. 비점 오염 사업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물환경 그 보존법에서 2018년도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물 순환 선도 그 기본 계획을 갖다가 수립했습니다. 그에 맞춰 가지고 100만 이상 그 인구 지역 도시 또 그 국가 하천 주변에 있는 그 주변하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점 오염 사업이 이제 그 하기로 그 물환경 보존법에서 그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가 지역이 한 21개소고 산업단지 지역이 한 30개소 됩니다.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연차적으로 이제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입니다. 경쟁이고 뭐 누가 로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걸 이제 사업을 갖다가 나가지 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사업을 하면 그 어떤 사업을 하게 되냐면 그 식생 도랑이라는 식생 그 재배 화분이라든지 또 투수 블럭이라든지 투수 아스콘 이런 걸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 화분에서 지금 현재 그 비가 오면 한 25mm 정도는 비가 오면 그 부분에서 침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하천에 오염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삼호동에 지금 현재 완공이 됐고요. 남해동하고 학산동 이쪽에 지금 현재 기본 설계라든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태화강을 살리려 하면은 이런 태화강변을 끼고 있는 그런 도로, 또 교량, 이 비점 오염 관리를 잘 해야 태화강이 또 이래 또 수질이 맑아진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어딥니까? 지금 태화강 교량 지금 그 비점 오염 사업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추진 관계는 어디에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50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계속비 사업 계속 하고 있는데 그 하상교 이제 그 비점 오염 그 이제 자동차가 다닐 경우에 각종 그 타이어에서 나오는 아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잡는 부분인데 지금 선바위교부터 해가지고 저기 명천교까지 13개소가 됩니다. 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 되면 거의 사업을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안수일 의원님께서는 또 남산로 그 주변에가 이제 그 다리가 돼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넣어가지고 하면 어떻겠나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갖다가 이번에 편성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2024년도에 그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그것까지 같이 합쳐지게 되면
한 2024년이나 연말 정도 되면 요 태화강 주변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하산교는 거의 다 완공이 되는 걸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태화강 저 교량 부분 물론 그 하고 있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태화강변에 따라 가지고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로변 그 우수척구 우수척구 그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교량하고 뭐 이래 그 관리를 하고 있지만도 그 태화강변에 쭉 강을 끼고 있는 강변의 그 도로 그 비점 오염 관리 차원에서 그 우수척구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점도 이래 그 비점 오염 관리 사업에 반영 좀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계속 활동을 해가지고 사업을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안수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천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0쪽이네요. 네, 예산 금액을 보니까 269억이고 국비가 192억, 또 시비가 76억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2차 추경, 3차 추경 계속 이렇게 그죠? 증액 편성이 되고 있고 이번에도 보니까 37억 8,3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설명 자료집을 보니까 내년도 4월부터 해서 뭐 어린이 통학 차량이라든지 택배 차량 이런 경유차가 등록이 제한돼 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던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정이 된 사항인가요? 예, 그거는 이제 법률로서 이제 결정이 된 사항이고, 예, 그 일반 경유차를 사용을 이제 구매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로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추경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좀 딜레마인 것 같은데 2차, 3차 뭐 환경을 생각하면 전기차 보급을 유도를 하고 많이 지원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금액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기차는 이제 앞으로 이제 경유차나 휘발유차에 보다도 훨씬 더 그 대기오염 물질이 적게 나오고 또 이제 각종 이제 전기차 관련된 산업도 발전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전기차는 보급이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그 정부에서 이제 국고도 지원을 하고 시에서 보조금도 주어서 이제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사업은 뭐 계속적으로 될 것 같고 또 그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제 그 우려하셨듯이 이제 충전소도 같이 그 병행해서 이제 보급도 잘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 질의 좀. 그 하수관리 과장님. 저기 예산서 101조 보시면 은양하수 처리시설 정설 부분 이게 계속비 사업이던데 이게 아마 낙동과교 환경청하고 재원 협의 완료됐다는데 결과가 뭐 이게 뭐 국비가 아예 다 날아가고 전액 시비 추진이라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던데 그 있는 반면에 또 방어진 하수 처리는 또 국비 시비 매칭이 돼 있고 회하수도 국비 시비 매칭 물론 국비가 굉장히 작아요. 온산 하수도 마찬가지고 청량 하수 처리 시설도 그렇고 이 국비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국비를 우리가 확보하는 과정에. 네,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전에는 우리가 그 인근의 그 하수 처리 구역 안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받은 사항, 도시개발 사업 등이 늘어나는 하수 사용 늘어나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수 원인자 부담금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그와 상관없이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뭐 60%, 30% 그 지원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요즘에는
그 안에 하수도 5인자 부담금을 받은 금액을 배제를 시킵니다. 지원해주는 금액이 저희들이 받은 금액이 지금 하수 처리장 증설 사업비보다 더 많다. 저희들이 지금 한 200억 정도 된다면은 수입이 그만이 됐습니까? 예, 한 400억 정도를 우리가 울주군 은양 쪽에 도시개발 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그 받은 돈이 이 증설 금액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없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통과됐다가 확인해가지고 전부 그 사람들이 여기 금액이 많기 때문에 자체 사업을 해라. 그래가지고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는 이 당초에는 우리 국비 좀 받는 걸로 돼 있는데 하나도 안 받았나요? 예, 돼 있다가 조금 돼 있는 걸로 일단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예 받지 않고 전액 10이다 그죠? 그럼 예. 다른 방어진 하수나 이런 데는 그런 데는 우인자 부담금 받은 금액이 예, 작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그 아직 확보는 안 돼 있잖아요. 지금 협의 중이라 돼 있더라고요. 개소비 사업 말고 예. 여기 보니까 실시 설계용이며 환경부 재원협의 회야 하수 처리 같은 경우는 처리장 요는 것들은 아직 시작이 안 돼가지고 21년부터 사업인데 설계는 완료돼 있는데 예. 설계 완료된 사항을 가지고 예. 또 환경부하고 또 최종적인 협의를 최종 거칩니다. 협의를 해서 지금 예산 예. 지금 기 요구액은 돼 있지만 예. 매칭이 어떻게 될지 아예 모른다 그죠? 매칭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는 뭐 우리 은양이나 또 우리 그 울주군의 서북권 쪽이 도시개발 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네. 다른 지역에는 거의 지금 운임자 부담금 대량으로 받는 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럼 여기도 국비가 못 받을 수도 있네 그죠? 아닙니다. 그거는 그 도시개발 사이 많이 없기 별로 때문에 없기 때문에 예. 온산 하수도 마찬가지고 온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량도 마찬가지고 청량도 마찬가지고 예, 그건 도시개발 사이 거의 없습니다. 예, 청량은 이제 뭐 착수했잖아요. 이제 원래 4월에 착수했네 보니까. 실시 설계 용역을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비 확보하는 데 이상이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신문에 보니까 망의 마을인가? 국장님. 그 지금 울주군에 아마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것 같아요. 27년 동안 농업용수를 식수로 물론 이 부분이 그 구군에 제가 우리 그때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보면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지원이 한 185개가 있다 그죠? 울주군이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울주군은 그죠 아무래도 이제 특성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 예산도 28억이나 구군에 지원을 해줘요. 네네. 우리가 이거 책임 없단 말 못하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한 말씀 해봐 주시겠습니까? 제 소규모 상수도 지원 시설에 있어서는 이제 자치단체 구군에서 이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있는데 네.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오늘 그 언론에 나온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요청된 사항은 아닌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농업용수로 관리했던 상수도 시설로 관리했던 그 부분은 더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시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 그 요청이 오면 하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이만큼 구군에 내려주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좀 정책적으로도 좀 접근이 필요하다. 네, 저희들도 이번 기회로 27년 동안 이걸 먹었다 생각하면 내 가족이라 생각해봐요. 그죠? 네. 저는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어쨌든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가는 만큼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탄소 우리가 뭐 지원센터도 생겨하지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그 미니스터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전국 최초로 그 탄소 대학원을 설립을 9월에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네. 그래서 우리 환경 정책적인 부분에 특히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은 유니스트에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좀 얻을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하여튼 좀 자주 그쪽 관계자, 네. 거기 학장님도 따로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그냥 그 매거진을 보고 제가 감동을 먹었는데, 우리 울산에 유니스트 대학원이 특히 전국이 최초로 그 탄소 대학원을 설립을 한다니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그래서 좀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서로 우리에게 민관 협업, 그죠? 산학 협업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국장님께 좀 요청드립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일 1일자로 공로 연수를 가시는 김석규 하수관리과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목이 떨려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먼저 하수관리과에서 이 공직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부서에서 참 일해왔습니다. 하수관리과에서는 적은 때도 근무했고 또 담당 사무관을 거쳐서 과장까지 하게 되어 참 인연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하수과에 근무하면서 분류식 하수도 사업 추진도 하고 하수 처리장의 고도 하수 처리 시설 도입, 그다음에 가정 오수관 연결공사 추진 등 환경 기초 시설 추진 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하수도 분야 공기업 경력 평가 특강역시 중에 1위, 그다음에 하수도 악취 발생 저감 공무원 연구 모임 최우수, 그다음 하수 원료나 땅 꺼짐 예방 적극 행정 우수 등 1년 동안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성원과 또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우리 김미경 환경국장님, 그리고 저와 함께 열심히 노력한 하수관리과 직원들 모두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울산의 삶에서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다 나은 제2의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큰 근성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울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우리가 함께 축하 박수로 이렇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시민건강국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